시간의 신 크로노스. 1944년 노르망디 해안. 전쟁의 먹구름이 유럽 전역을 뒤덮고 있던 그해, 프랑스의 작은 시골 마을 외곽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발생한다. 연합군이 상륙작전을 준비하던 어느 날, 미군 정찰대는 지극히 이상한 전파 간섭을 포착한다. 그것은 통신장애나 기후 요인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분명하게 의도된 신호였다. 정찰대는 해당 지역으로 이동했고, 황폐한 들판 한복판에서 그들은 존재해서는 안 될 무언가를 목격하게 된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도대체 뭐지? 정찰병 중 한 명이 망설이며 물었고, 대장은 짧게 대답했다. 영상 촬영하고 본대로만 보고하자. 최선을 다해서 영화 카메라를 들고 최대한 그 구조물에 다가갔다. 저건 젊은 병사 한 명이 걸어서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걸 보면서 무슨 상황인지 놀라고 있었다. 다른 보고에 따르면 병사는 이미 6시간 전에 구조물 안으로 사라졌다는 내용이다. 또 다른 보고는 이틀 후에 여성 장교가 구조물에 들어가는 것을 지금 보고 있다는 있었다. 이건 시간이 뭔가 잘못됐어. 병사들 각자 다른 시간을 떠올리고 있다. 누군가는 오전 6시를, 다른 이는 자정 직후를, 또 다른 병사는 며칠 뒤의 날짜를 생각하고 있었다. 시간이 엉켜버린 패닉 상태였다. 구조물은 마치 고대의 거석처럼 땅에서 솟아있었다. 처음 본 이들은 그것을 일종의 고대의 기념비라 오해했다. 그것은 단순한 금속도 아니었다. 표면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미세하게 맥동했다. 이거 살아있는 거야. 구조물과 접촉한 병사들은 악몽에 시달렸고, 그 꿈속에서 미래의 전장을 보고 자신이 죽는 순간을 체험했다며 겁에 질린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건 꿈이 아니었어. 난 분명히 죽었어. 그리고 다시 깨어났어. 연합군은 이 묘하긴 구조물을 시간탑이라 명명하고, 이를 기밀로 분류한 채 물리학자, 심리학자, 고고학자까지 포함한 분석팀을 투입하여 조사하지만, 구조물에 노출된 인물들 대부분이 정신분열 증세를 보였고, 일부는 자살에까지 이른다. 그 탑은 말하고 있어.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들려와. 연합군은 마침내 구조물 폭격을 명령했지만 그것은 파괴되지 않았고,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사라졌으며 전혀 알 길이 없었다. 그 이후 시간탑은 기밀로 분류되고 비밀로 처리되었다. 시간탑은 스스로 이동할 수 있다. 같은 시기 KGB는 모스크바로 기이한 암호문을 보냈다. 악마의 시간탑, 크로노스 큐브가 사라졌다. 2025년 남극 세종기지. 수십 년이 흐른 뒤 전혀 다른 대륙, 전혀 다른 시공간에서 시간탑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남극 세종기지 뒤쪽으로 200m도 채 떨어지지 않은 눈보라 속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남극의 빙하가 녹아내리면서 지하 깊은 곳에서 오래된 구조물이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고 추정했지만, 규모로 볼 때 어림없는 추정이었다. 유엔은 즉각 탐사대 크로노스 팀을 편성했고, 알렉산드라 박사를 중심으로 한 국제연구진이 남극 세종기지로 파견했다. 처음 그 구조물을 목격했을 때 알렉산드라는 설명할 수 없는 감각에 사로잡혔다. 어떤 논리적 분석보다 선행되는 직감이었고, 동시에 명확한 음성도 아니면서 분명히 의미를 전달하는 무언가였다. 모든 시간은 이곳에서 관리된다. 그녀는 소리 없이 머릿속으로 전달되는 메시지에 크게 화났다. 단지 그 말을 스스로 속삭일 뿐이었다. 시간탑은 마치 누군가의 의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진입을 허용했다. 내부로 들어선 탐사대는 곧 그곳이 인간의 물리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세계임을 알게 된다. 여긴 밖에서 보는 것보다 너무 넓다. 중력이 불규칙하게 작용했고, 벽과 천장, 바닥의 구분이 무의미했으며, 구역에서는 시간의 흐름 자체가 다르게 느껴졌다. 대원 중 한 명은 10분간 내부에 머물렀다고 주장했지만, 외부에서는 72시간이 흘렀다고 정정했다. 탑 내부에서 탐사팀은 기묘한 유물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고대 마야 시대의 석판, 로마의 투구, 그리고 체르노빌에 숨겨진 극비 보고서까지 전혀 다른 문명과 시점에서 유래한 유물들이 한 공간에 보존되어 있었다.
그중 어떤 유물은 인류 역사 어디에도 존재한 기록이 없는 것들도 있었다. 존재하지 않은 과거, 가능했던 미래. 이건 박물관이 아니라 저장고다. 탐사대가 시간탑의 중심부에 도달했을 때 검은색 수정체 하나를 마주한다. 그 표면에는 정체불명의 시간 좌표가 새겨져 있었고 그것에 손을 대는 순간 강렬한 환영이 떠올랐다. 어느 미래였다. 불타는 도시, 인간이 사라진 거리, 하늘을 뒤덮은 괴이한 생명체, 모든 것은 파괴로 점철된 비전. 그리고 그 속에서 노년의 자신도 보였다고 한다. 시간탑이 나를 알고 있다. 2178년 제로프레임 지구. 시간탑이 세계에 다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인류는 제로프레임 현상이라 불리는 시간 붕괴 현상에 직면하게 된다.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기억되지 않은 미래와 기록되지 않은 과거를 경험하기 시작했다. 미래에 살았는데 오늘은 어제의 내일인가? 유엔은 급박하게 복원된 크로노스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현상의 기원을 추적하다가 그 중심에 2025년 사망한 장하늘이 관련 있다고 추정을 하게 된다. 하지만 그녀는 2164년 현재 살아있었고 연방정부 의장으로 세계를 이끌고 있다. 시간탑은 인간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시간 자체이다. 우리를 관찰하고 기록한다. 그녀에 대한 영상 기록이 세상에 공개된다. 1944년 노르망디 해안이다. 젊은 병사 하나가 시간탑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확대된 영상 속 얼굴은 장하늘이다. 10년 전 2154년 남극 세종기지 근처에서 한 소녀가 구조된다. 그는 구조대의 어떤 질문에도 답하지 못했고 정신분열을 진단받는다. 의사는 그녀가 세 개의 시간에 살고 있다고 보았다. 그녀는 1944년, 2025년, 2189년의 의식이 겹쳐져 있다. 소녀는 검은색 수정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장치의 표면에 크로노스 큐빅이라고 적혀 있다. 소녀가 큐빅을 만지는 순간 빛을 내뿜으며 허공의 영상을 표출했다고 한다. 소녀를 제외한 모든 접촉자는 정신분열을 겪었다고 보고된다. 모든 시간은 그 아이로부터 시작되었다. 시간의 나침판, 크로노스 큐빅. 2028년 1월 15일 함경북도 천천강 부근. 모든 일의 시작은 이곳 폐광에서 발굴된 정육면체 금속체 때문이었다. 금속은 어떤 자력도 방사능 표징도 없었지만 접근하는 순간 사람들의 기억 속 특정 시점이 재생되는 이상현상이 발생했다. 하늘은 그것이 시간탑과 자신을 동기화시킨다는 것을 알아낸다. 이건 기억을 보여주는 장치야. 크로노스 큐빅이다. 큐빅은 시간탑과 인간의 기억을 연결하는 장치다. 큐빅에 손을 얹으면 그의 뇌파가 큐빅과 동기화되고 시간탑에 보관된 그 특정한 기억이 현실처럼 투영되는 일종의 디스플레이 장치다. 하늘이 두려움을 안고 큐빅에 손대자 순식간에 공간이 뒤틀리며 오래전의 한 장면이 허공에 투사된다. 2174년 3월 남극 알타리스 기지. 아직도 하늘이 남긴 마지막 접속 기록이 꺼지지 않은 채 깜빡이고 있다. 그녀는 이틀 전 갑자기 사라졌다. 시간탑은 아무런 반응 없이 침묵했고 그녀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아직 기지를 떠나지 못하고 그녀의 부재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 그들 중에서도 류지는 하늘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구역을 수색하다가 하늘이 늘 지니고 다니던 장치 하나를 발견한다. 그것은 시간탑의 시스템과 연동하는 장치다. 크로노스 큐빅? 보고서에 따르면 큐빅은 접촉자들 대부분이 의식이 파편화되고 기억이 붕괴되면서 정신분열 증상을 보이다가 수일이 지나서야 회복되는 치명적인 물체다. 다만 접촉자 중에서 정신이 분리되어 버리는 후유 증상을 확인한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실패한 기술로 분류된 채 일반인의 접근을 금지시키고 기밀로 분류하여 수장고에 봉인시켰다는 신비스런 유물이다.
예전에 하늘이 보여준 기밀로 분류되어 있는 보고서 내용을 류진은 어렴풋이 기억해냈다. 큐빅은 인간의 정신을 완전히 파편화시킬 수 있다고 했지. 하지만 류진은 큐빅을 사용하여 기억을 관찰하던 하늘의 환영이 오버랩된다. 류진은 큐빅을 자신도 사용할 수 있을 거란 확신을 갖는 이유는 하늘이 자기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류진, 언젠가 큐빅이 너를 선택할 거야. 그게 내 기억에 있어. 그러니 걱정하지 마. 류진은 자신의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끼면서 조심스럽게 큐브의 손을 얹었다. 지징. 손바닥 안에 미세한 진동이 퍼지면서 여러 환영들이 천천히 분리되어 그의 이마 앞으로 부유하다가 그 중에서 하나의 장면이 영상처럼 재현되었다. 너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는구나. 낯익은 목소리, 그러나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하늘이다. 낯선 장하늘이라는 생각을 한다. 해지는 석양을 배경으로 고조선의 제단 위에 서 있는 그녀의 모습은 시간의 결이 다르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건 어느 기억에서도 꺼내지지 않은 봉인된 기억이다. 시간탑이 봉인한 기록조차 남지 않은 기억을 큐브는 보여주고 있다. 하늘이 지금 고조선의 어느 재단에서 하늘의 의식을 봉행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기억의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 하늘이 류진에게 자주 해주던 말이지만 큐브 속의 그녀의 눈빛은 더 깊고 고독해 보인다. 또 다른 장하늘이다. 나는 내가 누구였는지도 누구였을 수도 있었는지도 모두 보았다. 얼마 전 기지 휴게실에서 하늘이 류진에게 했던 말이다. 너는 아직 시간탑이 편집한 기억만 보고 있을 뿐이야. 큐브가 너에게 기억의 전부를 보여줄 거야. 굳이. 큐브는 파열음을 내며 류진의 뇌파와 동기화를 시도한다. 기억의 파동이 그의 뇌 전체를 덮쳤고 고통 때문에 눈을 감았다. 불타는 고조선의 왕도, 황산벌 어느 전장에 피 튀기는 백병전 장면, 검은 연기로 뒤덮인 제주도, 그리고 유리관 속에 잠든 한 남자의 모습이 스쳐간다. 류진은 외마디 비명을 질렀다. 아, 큐빅이 소리 없이 들려주는 낯선 목소리다. 큐브의 기억은 필터가 없어서 잘못 받아들이면 자아가 붕괴된다. 크로노스 큐빅이 그의 손 위에서 빛나고 있다. 2장. 꿈에서 깨어난 유적에서 만나요.